뭔가 공기가 더 맑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더위가 가시고 있는 이 시점인데 9월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8월에 막바지를 힘을 내서 네,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미팅에 오신 분들 오늘도 좋은 만남, 좋은 운을 받을 준비 되셨나요? 네.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돈이나 축복이나 그런 행복들이 다 온다고 하니 오늘도 다들 기대해서 직접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는 그 본사에서 또 저희 원웨이 팀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아티스트 메이크업 강의를 도와주실 남세진 컨설턴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자야? 여자? 이름이 남자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진행을 하게 된 남세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먼저 메이크업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메이크업 제품이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아티스트리 메이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티스트리 메이크업은 스킨 뉴트리션을 담아서 비타민, 영양까지 담아서 피부 건강까지 생각을 해주는 메이크업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화장품 사용하실 때 피부 건강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소리 거의 들어간다고.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메이 제품을 만나고 뉴트리션 제품을 사용하고 나중에 우리 아티스트리 메이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티스트리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 건강까지만 생각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성 원료 및 동물 유래 성분, 잠재적 교차 오염 범위를 배제하여서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받고 단상자는 소잉크로 인쇄를 하고 일부 패키지는 30%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사용하여서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생각까지 해주는 메이크업 제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메이크업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먼저 패처글로우와 베이스라인의 패처글로우와 색조라인의 고바이브런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퍼펙트 피 쿠션과 레디언트 피 쿠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레디언트 피 쿠션은 밀크시슬과 글루타치온의 영양 부스팅으로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하는 광채 쿠션이에요. 그리고 퍼펙트 핏은 특허받은 진정 콤플렉스를 사용하여서 만들어진 커버 쿠션이고요. 어떤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을까요? 레디언트 핏은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너무 건조하신 분들이 광채를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퍼펙트 핏은 요새 기미 같은 게 잘 보이잖아요. 여름철이니까. 그래서 도드라져 보이는 기미랑 요철 같은 것을 커버해주고 좀 보송보송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새 여름철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죠. 그 다음으로는 세럼 파운데이션 소개해드릴 건데요. 세럼 파운데이션은 뉴트리라이트 성분을 리포존 캡슐에 담아서 스킨케어 성분을 담아서 촉촉하게 광채를 표현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제품은 얇게 바르면 자연스럽게 내 피부처럼 표현을 할 수 있고 좀 여러 번 쌓아서 발라주면 또 커버력 있는 피부 표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요새 너무 사용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프레스드 파우더 품절까지 됐었죠 이번에. 프레스드 파우더는 스킨케어 성분을 담아서 피부 보습을 해주는데 모공과 요철을 커버해주고 유분기를 제거해주는 제품이에요. 요새 기름도 많이 올라오고 피지 분비도 많아지는데 요거를 사용해주면 조금 더 보송보송한 메이크업을 유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바이브런트, 저희 색조 라인으로 넘어갈 거예요. 색조 라인의 블러셔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색조 블러셔가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데일라이 코랄과 블러썸 핑크. 이 두 가지 중에서 블러썸 핑크는 펄감이 들어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핑크를 연출할 수 있고 데일라이 코랄은 또 사랑스러운 피치색이어서 또 사랑스럽고 생기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발색이 너무 진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불타는 고구마라고 아시나요? 불만 이렇게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 다 붉어져요.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게 블러셔 브러쉬가 같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할 때도 한번 진하게 발라서 하면은 양 조절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털어주고 볼 가운데나 옆 광대 쪽을 중심으로 살살 쓸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쉐이딩 한번 볼게요. 쉐이딩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클래식 브라운 컬러를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초미세 입자 파우더를 사용하여서 뭉치지 않고 음영감을 깊게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브러쉬를 사용해야 하냐? 이 제품은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턱선 윤곽을 줄 때 너무 뭉치지 않고 고르게 바르실 수 있고요.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콧대의 음영을 진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진하게 바르면 또 코만 보이겠죠? 그래서 살살 그어주시고 옆으로 밑으로 살짝씩 쓸어주시면서 사용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 제품들을 한번 볼 거예요. 아이 제품의 첫 번째는 랭스 세럼 마스카라. 이 제품은 롱래쉬 마스카라인데 스킨케어 성분을 담아서 눈과 피부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리더님들 눈가 예민하신 분들은 마스카라 쓰면 눈이 많이 필요하다, 따갑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 제품 사용하시고는 좀 덜 하시다라고 하세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나나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곡선의 안쪽 부분은 모가 짧아요. 그 짧은 모 부분을 먼저 사용해서 뿌리 쪽부터 한번 쓸어주시고 바깥쪽의 긴 부분은 속눈썹 끝부분을 살짝씩 쳐주면서 한 올 한 올 살려주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고 예쁘게 깔끔하게 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로우 펜슬 틴티드 젤 아이브로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트루블랙, 다크 브라운, 토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컬러는 토프 컬러예요. 이 제품이 염색을 하신 분들 혹은 까만 머리이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트루블랙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까만 머리인 사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다크 브라운은 어떤 분이 잘 어울리실까요? 아까 사회자분이나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리더님처럼 머리가 갈색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죠. 이 제품은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펜슬과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의 듀얼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먼저 윤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눈썹도 털이 있잖아요. 그 털 부분을 아이브로우 그린 부분과 연결해주듯이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썹이랑 그린 브로우가 더 동떨어져 보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얼굴을 하나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또 어려운 게 있으시면 아티스트리 내려오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이섀도우 볼 건데요. 아이섀도우는 총 3가지의 컬러가 있어요. 피치 바스켓, 그리고 골든 하베스트, 베리가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제품도 스킨케어 성분을 담아서 보습을 해주는 비타민 아이섀도우예요. 그래서 눈가 건강을 좀 건강하게 그리고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베이스 컬러, 포인트 컬러, 그리고 음영 컬러, 글리터까지 총 4가지의 컬러들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라이너 볼 건데요. 아이라이너는 2가지 제품이 있어요. 부드러운 펜슬 아이라이너와 리퀴드 아이라이너. 펜슬 아이라이너는 부드럽게 내 눈가에 그려지는데 빠르게 픽싱해서 잘 번지지 않아요. 근데 부드럽게 그려지는 만큼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다가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한 2mm 정도 조금만 뽑아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부러짐을 많이 방지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2가지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의 분위기에 따라 사용하는 섀도우에 따라 아이라인 컬러를 조금씩 바꿔줄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 제품이 예전 제품보다 많이 연해졌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아이라이너를 까만색으로 그려놓으면 너무 동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고자
조금 색이 연하게 나오지만 여러 번 덧발라도 잘 쌓이고 뭉치지 않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하게 그리고 싶은 부분은 연하게 그리고 음영감을 주고 싶은 부분에는 여러 번 터치를 해서 음영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정교한 라인을 그리기에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화장은 어떻게 완성을 시켜주죠? 립스틱을 발라야 생기가 있어 보이고 얼굴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해주기 좋은 립 제품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립 틴트. 립 틴트는 지금 핑크 컬러, 레드 컬러 다 두 가지만 남아있어요. 코랄 컬러는 너무 아쉽게도 단종이 됐습니다. 립 틴트와 립스틱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립 틴트는 입술 표면에 착색을 시켜서 지속력을 높여준 제품이에요. 부드럽게 발색되고 진하게 발색력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바쁘시잖아요. 바쁘신 날에 립 수정하기 어려운 날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날 발라주고 오시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속력을 높일 때도 좋아요. 립 틴트를 먼저 한번 깔아주고 그 위에 같은 색상의 립스틱을 한번 얹어주면 그날 립 지속력이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 립스틱 소개해 드릴 건데요. 립스틱은 크림 립스틱, 매트 립스틱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고 각각 4종씩 8가지의 컬러가 있어요. 이 립스틱이 발색력이 진하고 색상이 조금 적다 보니까 활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밀착력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만 발라주고 슥슥 문질러서 블렌딩을 해주시면 연하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리더님처럼 진하게 바르셔도 섹시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아이섀도우 활용법 알려드릴 거예요. 소개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아이섀도우는 골드마베스트, 피치바스켓, 베리가든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기에게 맞는 컬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하세요. 리더님들이 뭐 컬러 체크해보시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매번 체크해보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한번 알려드리기 좋은 게 내 퍼스널 컬러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메이크업은 파운데이션 바르고 눈썹 바르고 립 바르는데 그 색조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내 퍼스널 컬러도 조금씩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보시고 좀 고급스럽고 지적인 분위기 아니면 좀 차분한 분위기를 원한다 하시면 골드마베스트, 아니면 저처럼 톡톡 튀는 걸 좋아한다, 생기 있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은 피치바스켓, 오늘은 좀 섹시하거나 우아하고 지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리가든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섀도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컬러로 나누어서 왔고요. 먼저 첫 번째 컬러부터 아이홀 부분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는 거예요.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활용해서 깔아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눈썹 윗부분까지만,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그 색상만 너무 진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홀의 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깔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컬러를 바를 때 가장 색상이 경계가 많이 져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던 1번 컬러를 사용해서 2번 컬러 중간 부분을 한번 슥슥 문질러 주시면 경계를 없애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4번은 속눈썹 가까이에 아이라인 그리는 윗부분에 한 1mm 정도만 더 올라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에 음영감을 깊이 줘서 내 눈이 너무 부어 보이지 않도록 내 눈가가 깊어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노란색 부분이 밑에까지 칠해져 있죠. 저희 삼각존이라고 하는 눈 끝부분에도 살짝 칠해주시면 눈가가 더 깊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 글리터는 어디에 발라야 할까요? 저희 눈 깜빡깜빡 하면은 애교살 부분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애교살 부분에 살짝 발라주고 눈동자 바로 윗부분에 한번 발라주시는 거예요. 툭툭.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 할 때 혹은 웃을 때
글리터가 찰랑 반짝이면서 너무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까 제가 막 이렇게 지목을 했던 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분위기 리액션이 많이 없다고 해서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리액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드리는 거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저도 필요했거든요. 제가 첫 강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한 번씩 드리도록 할게요. 제 부족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앞자리가 안 돼야죠. 네, 첫 강의라고 하셨는데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요.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아티스트리 정보 좋으셨죠? 네. 다들 아티스트리 기초 화장품은 잘 활용하시는데 메이크업 제품들을 다들 활용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본사에서 해주는 그 프로그램 계속 참여하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저도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베리가든을 베리가든을 활용해서 저도 배운 대로 이제 하나둘씩 써먹고 소비자들에게도 이렇게 화장을 가르쳐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저랑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배우셔서 이번 한 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 비전과 가치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슴 떨리시지 않으세요? 네, 차분하게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실 거예요. 귀 쫑긋해서 바른 자세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수현 리더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선물 많이 가져왔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현입니다. 선물 갑자기 막 계속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쿵쾅쿵쾅 있잖아요. 오랜만에 떨리네요. 잘해야 될 텐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입니다. 원래 네 가족 4명인데 아이들이 요즘은 이 사진을 잘 안 찍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몇 주 전에 저희 큰애 생일이어서 초대장이 왔어요. 인사동에 있는 어디 양고기집으로 와라. 그래서 저 10만 원, 저희 남편 1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갔더니 막 먹다 보니까 고기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거 누가 낼까요? 아빠가 냈는데 많이 나왔네. 뭐 이러니까 저희 딸이 나가면서 그 봉투에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 엄마 그냥 줬는데 냉큼 받네? 아니 네가 간만에 주길래 또 냉큼 받았어. 나도 쓸 돈이 많긴 많아. 이래서 이제 먹다가 사진이 저희가 가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달에 이제 OM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 사진 좀 찍어줘. 그랬더니 혼자 찍다가 이제 저희 남편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잘 나왔어요. 카메라가 좋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넷이서 사는데 아직 저 나이 56세, 저희 남편 59세, 29살 딸, 26살 딸 이렇게 네 가족이 아직은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자들의 문화센터를 제가 쭉 다녔잖아요. 그래서 미팅을 통한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실패가 노하우가 된다. 한계를 듣지 말고 한계에 도전해라. 원래의 나에서 변화해라. 꾸준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된 게 지금 제 모습입니다. 뭐 변화된 게 이 정도야? 이 정도고요. 많은 리더님들이 특히 우리 위영수 리더님이 너무 배려해가지고 사람을 버려 베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배려가 깊은 사람은 아니고요. 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비서로 갔어요. 그런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누군가를 이렇게 막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배려 이꼬르 눈치 아시죠? 그리고 저는 또 3남매 둘째예요. 오빠 있고 저 있고 남동생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한테 참 미안한 일이 있다. 계란말이를 하면 중간에 있는 건 아들들을 주고 저는 꼬다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몰라도 저 기억 사실 안 나거든요. 계란 반찬 싸는 것도 기억 안 나고 계란말이. 근데 딸 하나니까 되게 소중하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한테 밀려가지고 제가 되게 살아남기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둘째들이 원래 자생력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저는 아메이를 처음에 이런 미팅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속이 된다는 얘기를 어느 누구도 안 하신 분은 없는데 그게 귀에 꽉 안 들리더라고요. 귀가 막혀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상속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면서 아 이거 알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장남의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저희 시어른들께서 아들을 되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낳았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서 또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뭐 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이래가지고 낳았는데 아들일 줄 알았죠. 근데 또 딸을 낳아가지고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때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딸 둘이니까 뭐 옷도 물려받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속에 관심이 있었던 건 저희는 너무 그래도 친정은 평범한데 저희 시댁은 이렇게 몰랐어요. 평범 이한지 사귈 때는 이제 눈에 이제 뭔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근데 마침 이게 상속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딸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늘 열심히 살면 저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생겼잖아요. 저희 신랑 키는 작은데 성실해서 제가 결혼을 했고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자영업을 하셨어요. 식당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칼라의 남자를 선호했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마침 화이트 칼라인데다가 그래서 결혼했는데 요즘 화이트 칼라가 별 볼지 그래서 아메 사업을 상속 때문에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29, 26인데 아직 뭐 누구는 없어요. 누구는 없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구 주기도 싫고 아까워서 그냥 넷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우리 스폰서님이 너는 시집을 가놓고 왜 애들을 못 가게 하는데 아니 전 저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나처럼 안 참고 살 것 같은 거야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생각들이. 그러면서 결혼을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결혼을 하면 얼마를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 1억 5천 준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바꿨어요. 그래서 엄마 아직도 나 1억 5천 줄 거야? 이러는데 내가 보니까 너 친구 엄마도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데 5천만 원 주던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야? 나도 마음이 바뀌었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돼서 이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결혼 자금으로도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제 또 노후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분이 오셔서 선생님이 오셔서 돌봐주고 있고 친정 부모님들은 두 분이서 의지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병원 갈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날짜를 제가 병원을 가끔 모시고 다니는데 미팅하고 안 겹치는 게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 두 분이 그냥 가시게 하는데 제가 따라다녀 보니까는 두 분이 이렇게 어른들만 오시는 그 병원 갈 때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자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팅이 없는 날로 제가 같이 따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병원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저희 순천향병원을 다니는데 새벽에 일찍 갔어요. 주차하기 싫어가지고 주차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한 12시 정도 다 끝났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한 2주 전에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이번 코로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 있는 걸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 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따뜻한 국물 어디 갈까? 이러다가 청평에 있는 뭐 매기매운탕 뭐 이런 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평 네, 갔습니다. 갔어요. 한남동에서 찍으니까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먹고 나서 효창동 찍으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색을 좀 잘 내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지방 뛰었어. 그랬더니 미안해. 그런데 이게 너무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노후에 자금이 많았으면 좋을까요? 적었으면 좋을까요? 네, 많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돈 내신다고 막 미안하니까 하시는데 제가 그냥 오늘은 제가 낼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드리고 왔는데 몸은 천근만근인데 제가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돈 없어서 이렇게 자식들 눈치 보며 사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노후에 저희 자식들한테 걱정 근심 안 하게 하는 게 저희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2개를 눌렀나 봐요. 제가 2장을 넘겼네요. 안 보일까봐.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어떤 거세요? 여기 보면 딜리버링 해피니스 그 책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이는 회사 차리기가 목표래요. 왜? 일찍 은퇴하려고. 또 왜? 가족과 시간 보내기. 왜? 행복하려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합니다. 왜? 돈 벌려고. 왜? 집 사려고.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남자친구 찾기, 여자친구 찾기. 왜? 영혼의 동반자 찾기. 왜? 결혼하려고. 왜 결혼할까요? 행복하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왜? 더 빨리 달리려고. 왜? 마라톤 뛰기.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왜?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아메를 선택했을까? 왜? 경제적인 자유 때문에? 왜? 사람 노릇하려고. 왜? 행복해지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제가 그렇게 뭐 아주 저희 엄마보다는 제가 돈은 없지만 많게 되겠죠? 그런데 왜냐면 이렇게 돈 쓸 일들이 많아져요. 가끔. 매번은 아닌데 가끔. 저도 이제 시댁에는 어차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며느리로서 노릇이 있는데 친정은 되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년 살아본 결과 친정은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싶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는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옛날에 사실 저희 딸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 딸들이 저보다 더 잘 먹고 다녀가지고 생각 안 나고 저희 부모님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거 갔다 오면 엄마 아빠 모시고 가야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지만 도달하고 싶은 것은 한 곳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실 건지. 네. 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해야 할 일을 많이 손을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메달을 따는 분들의 이렇게 선수들을 인터뷰한 결과 매일매일 해야 할 일, 고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이 속에서 이 부자들의 문화센터에서 들은 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라이프 사이클, 시대의 라이프 사이클 한번 보시면 부모의 삶,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얘기했는데 저희 친정 아버님이 88세예요. 80세까지 80세 이후에도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을 크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두 분이서 조그맣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딱 80세 되니까 암이 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암 치료하시다가 이제 돈을 그때까지 버셨어요. 이 표하고는 더 많이. 그리고 저를 봤더니 저는 이제 56세인데 앞으로 돈 쓰는 시기가 훨씬 늘어나고 저희 딸들은 봤더니 이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애 이름이 종희인데 종희 근데 종이 엄마 이렇게 해놨더라고. 내가 애 이름을 종이라고 적겠는데 설마. 제 이름 김수엽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또 친구 보더니 수협 언니. 그래서 수협에 다니나 이러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 쓰는 시기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저희 딸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이 엄마를 왜 부러워하냐면 둘 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로 네 가족이 다 돈을 벌고 있어서 조금 괜찮아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각자 이제 독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큰애는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제가 이제 근데 보험을 가져가라 그랬더니 보험을 해약하겠다고 보험을 해약하겠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줬어요. 그런데 작은 애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들어야 될 게 있어서 그럼 하나는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그럼 다 해약하라. 자기는 두 개 다 안 가져가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핸드폰 비도 아빠 자동 이체 시켜놨는데 그것도 그냥 다이아몬드들이 안 계시니까 좀 편하나 계시나? 네, 자동 이체 해놓은 거를 갖다가 또 핸드폰 바꾸면 자동 이체 바꿔야 되니까 또 그것도 계속 쓰더라고요. 여러분 빈대가 뭔지 아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빈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넷이서 가까운데 이제 강화도를 간 적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딸들이 막 요즘 크게도 얘기 안 해요. 쏙닥쏙닥 잘 안 들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길을 이렇게 하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큰애 작은애 사실 감사하게도 큰애는 3대 로펌에 다니고 있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작은애는 이제 20대 로펌에 이제 어떻게 취업이 잘 돼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작은애 얘기가 엄마 우리 회사 변호사분이 도곡동 뭐 대치동 이런 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가 개부럽다 이렇게 하겠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울대 근처에 신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신림동을 싫어해요. 자기들 좀 이사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갈 수 있어 대치동 팔아가지고 그러면 조금 지하로 가야 되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은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변호사가 대치동 살고 있는데 좀 불쌍해. 좀 더 좋은 데서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애가 왜? 그랬더니 부인이 와이프가 집에서 놀아 이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큰애가 빈대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여기서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저 만약에 초대되는 분이 이렇게 집에 있는 분이면 저분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빈대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자기도 빈대면서 자기네들도 내거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는 시기는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그걸 돈 쓰는 시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짜증나요. 빈대 생활을 하고 있나? 아무튼 그런 이제 웃으시라고 그런 말씀 드렸고 저희 애들 멀쩡해요. 다들 멀쩡해요. 하고 잘하고 있어요. 서울신문을 봤더니 소득보다 소비가 더 는데요. 제가 바람이 나니까 눈물이 나요. 슬퍼서는 아닌데 인생 적자가 커졌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적자 시기가 61세예요. 저희 남편이 지금 59세인데 딱 2년 몇 개월 남았거든요. 정년이. 근데 매일매일 되게 힘들어해요. 참고로 이거 디톡스 이번에 저 14일 동안 저기 더블 패키지를 했는데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근육이 빠졌어. 근육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는 이제 나름 이제 막 이거를 뭐 할기라고 막 이렇게 딱 했는데 그저께 딱 데이터 들고 왔는데 얼굴이 완전 썩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애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빠 제대로 한 거 맞아? 제가 제대로 한 거 맞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잠시만요. 물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이스프링 물이 아니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봤던데 들고 다니면 천만엔 한 건지 제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다시 이제 꼼꼼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자 시기에 저희 남편 지금 61세는 아니고 59세인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정년 앞두고선 최근에 이제 임성빈 리더님이 이제 무슨 직장인 미팅에서 이광한 리더님 은퇴 후에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아메이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좀 더 난 딴 일을 해서 벌었으면 좋겠는데 아메이는 나 혼자 잘하는데 굳이 같이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제 이 적자를 막으려면 저는 이제 아메이를 선택해야 되고요. 저만 선택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은 현금 흐름 4분면에 돈을 버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1, 4분면은 직장인, 2, 4분면은 자영업자, 3, 4분면은 사업가, 4, 4분면은 투자가.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다 사업가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가가 되고 싶을까요? 1, 4분면, 2, 4분면은 노동 수입일 거예요. 시간과 돈을 나빠보는. 그리고 3, 4분면은 자산 수입인데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이제 3, 4분면으로 가려면 3가지, 이것도 기획사기가 제안한 3가지 방법.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시스템을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제가 시스템을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수입의 크기가 아닌 수입의 속성이 중요하다. 아직은 저희 신랑이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그가 커요. 그런데 그가 왜 아메이를 원하나 생각했더니 수입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는 회사를 그만두면 돈이 안 나올 거 아니야. 퇴직연금은 뭐 그거는 본인이 다닌 동안에 한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딸만 둘인데 이제 저희 남편이 혼자 외로워해요. 되게 너네 셋이 3대1로 나를 공격한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 또 딸이 그런 얘기했어. 아빠 그러면 나중에 은퇴하면 아빠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아. 근데 저희 남편이 엄청 섭섭해하는 거예요. 야, 돈 벌을 때는 바란 소리 안 하더니 은퇴해야 한다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보내냐? 이러면서 야, 나도 할머니 집에 65세 연금 나오면 그때 갈 거야. 이제 가게 되면 니네들이 처음 만나면 내가 그때 간다. 근데 저도 사실
가려나?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 나도 써야 되는데, 돈은 놔두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 사실은 이왕한 리더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어제도 사실 저희 장표, 초대장 장표를 만드는데 항상 이렇게 문한영 리더님이 막 애써주셔가지고 전 제 거 이제 문한영 리더님 해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영숙 리더님이 자기야 초대장 만들어야지 이러는 거였어요. 내가 그거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나 못 만드는데? 그럼 빨리 거기 올려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쏜살같이 집에 가가지고 이거만 리더한테 급한 일이 생겼어.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내 옆에 있어야겠구나. 이런 거 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생필품을 아껴 써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생필품을 바꿔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자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닌데 제 생각대로는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뭐 남편 차도 정년이 되면 좀 원하는 차를 바꿔주려고 했는데 정년이 남았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원하는 차를 바꿨어요. 그리고 집도 진짜 정말 저 결혼할 때 10평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 살았나. 저희 엄마가 신혼 때 그 집에 이제 물건을 사준다고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 게 없네. 살 게 없네. 공간이 없어가지고 살 게 없네. 그래서 내가 살 건 있지. 조그만 걸 사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저희 아이들은 신림동이 싫다 하지만 저는 신림동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신림동을 못 뜨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신림동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홈미팅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집을 넓은 데로 갔는데 전 아파트와 이 아파트하고 그냥 한 5분 10분인데 길 건너기가 싫어가지고 홈미팅 안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귀찮으시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넓은 집을 원했으나 그들은 저의 넓은 집이 싫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다 저의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이 다 좋아 보이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이제 그런 사람들 살살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생필품을 바꿔서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은 충분히 바꿔줄 수 있어요. 저희 애들이 전혜리 리더를 되게 부러워해요. 이사도 가고 같은 신림동에 살다가 뭐 상도동 가서 살다가 또 언니 상도동으로 이사 와. 그리고 자기는 방배동에 가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좀 배워. 뭐 하는지 가서 배워. 막 이러는데 돈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생필품이기 때문에 바꿔 써서 저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고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릴 건 아메이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이제 본사 전경 사진이고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제가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요. 화면은 큰데 그래서 이걸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지 선정 미국 탑 100 사기업이고요.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750만 평을 소유하고 있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450여 종 이상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14,000여 명의 직원 및 800명 이상의 연구원, 750주 이상의 특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출의 10%를 R&D에 투자하는 회사는 아마 없다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념을 한번 보면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 성공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야 할 대가 지불을 다 하신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요. 회사의 이제 아메이 사업의 창업자와 경영진을 보면
글씨가 더 작습니다. 아메이 공동 창업자 1959년에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들이 공동 창업을 하셨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메이 본사는 그 요즘 뭐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 것도 다 아메이 속해 있는 그룹이고요. 아메이 경영진을 보면 지금은 덕 디보스와 그 2세분들 스티브 벤 앤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2019년에는 밀란 드판트 최고 경영자가 참여되어 있고 덕 디보스는 직접 판매 전 미국 직접 판매 이사, 그다음 전 아메이 안티코 사장, 그리고 스티브 벤 앤델은 전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런데 지금 아메이를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메이 하면 좋은 회사, 좋은 생필품 회사 이렇게 더 아시는 분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끼리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이렉트 셀링 뉴스를 보면 여기 보면 21년 자료가 있고 22년 자료고 23년 자료가 있는데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은 아메이가 부동의 1위를 21년은 있다가 22년에 없어진 회사도 있고요. 20위 안에서 그리고 또 22년에 있다가 23년에 또 없어진 기업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런데 아메이는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디슨 어워드라고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설계 및 혁신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나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저희는 제가 받은 것처럼 저는 제가 아니라 1987년에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설립이 되어 있고요. 설립이 되어서 저희는 1993년에 제이벤 앤들과 리치 디보스 두 분이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2012년에 그리고 2014년에는 앨런 머스크가 에디슨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ESG 경영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요즘 ESG가 유행인데 그냥 아메이는 1959년부터 ESG 경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회, 지배 구조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상생 구조를 하고 있고요. 저는 ESG 하면서 이제 택배 박스에 들어오는 비닐 있잖아요. ESG라면서 왜 비닐? 제가 무식한 거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게 이렇게 그냥 비닐이 아니라 썩는 비닐이어서 원가가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역시 아메이는 최고야.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AP 내려가시면 장바구니도 2,000원에 이렇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돈을 주고 타긴 하는데 그 장바구니도 그냥 이렇게 세로 된 거, 가로 된 거 저 이제 나눠드려요. 사람들한테 그냥 쓰시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예쁘다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ESG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보면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고요. 아티스트리 아까 저희 이제 전 색조 잘 오늘 못했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쌍꺼풀도 없고 막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어떤 분을 이제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이따 얘기해야겠다. 아무튼 오늘은 아티스트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막 더 바르고 왔는데 다 지워졌어요. 땀이 나가지고 제가 원래 땀을 잘 안 흘리는데 갱년기 이후에 땀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요즘 자전거 타자는 25세트 그래서 땀이 더 많이 나가지고 요즘 화장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계 판매 1위 앰모스피어 스카이 그리고 리스프링 이제 뭐 출시되긴 했죠. 다이아몬드들은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 신종 오염 물질에 앞서서 더욱 정교하게 기술력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정수기. 지금 것도 너무 좋은데 더 좋아진다니까 저 지금 사실은 필터가 지금 삐삐 소리 나는데 그냥 물 마시고 있어요. 왜냐면 조금 참으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저희 먹고 있습니다. 이미 써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메이 퀸 TI 건강을 지키는 주방 도구 어떠세요? 좋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막 저희끼리 이렇게 옛날 게 훨씬 더 좋나? 더 옛날 게 경고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막 왜 그러지? 사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불평 불만.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퀸 TI 중에서 웍을 전달한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오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무서워, 누가 가까이 오는 게. 뭐 그래서 김수영 이러면서 내가 그거 웍을 써봤잖아. 그래서 내가 순간 쳐다봐야 되는데 네. 네,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제 써봤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찰밥을 하셨대요. 찰밥을 거기다 했는데 기존의 웍을 저희 거 쓴 건 아니고 타사 웍을 쓰셨는데 그거는 덜그덕 거려가지고 수분이 이렇게 김이 나가서 찰밥을 해도 이렇게 맛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다 찰밥을 했더니 야 묵직하니 김도 안 나가고 엄청 맛있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서야 그렇죠. 잘 쓰세요 권사님. 내가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감자를 저희 신랑이 감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TI 웍에다가 감자를 다 깎아가지고 감자 껍질을 깎아서 이렇게 쪄요. 근데 되게 전 소금도 설탕도 안 했는데 감자가 엄청 달아요. 감자가 달까요? 아무튼 이상해요. 아무튼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윤재 리더님 그분이 이제 막 그 퀸 TI 강의하시면서 정말 뭐 맛있다고 막 이러는데 제가 느꼈어요. 아 좋은 거였구나 TI가 간을 하지 않아도 간이 되는 원래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홈케어 바디케어 여러분들 경피독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원포원 어떠세요 여러분? 원포원 좋죠. 피부가 없어서 좀 적어서 없는 건 아니고 적어서 아쉬운데 제가 선물 갖고 왔잖아요. 뭐 갖고 왔냐면 그래놀라. 이거 어떠세요? 맛있어요. 저는 저희 딸들이 되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나는 안 자꾸 먹어봤는데. 타사를 쓰면 자기 돈으로 사긴 해요. 걔네들이 제가 사주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놀라를 다른 걸 사고 있길래 제가 나왔길래 제가 샀어요. 이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있으실까요? 다행히 없으시네요. 10번 미만. 아 있으세요? 네. 세 명? 딱. 아 3명 딱 이거 3명 제가 예견을 잘합니다. 예언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3명 이거 받아가시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딱 사서 놔뒀더니 저희 큰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애가 작은애가 아메이 요즘 잘 따라하네. 타사 잘 따라하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래놀라가 아니라 단백질이 되게 가득하고요. 당이 낮아서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해야 돼서 야 이거 3개 남은 거 어머니 써야겠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먹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가서 사다 주면 되잖아. 내 돈인데 막 내가 산 건데 내가 오늘 선물이 필요해 이래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트 이런 데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은 맛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먹을 게 없어요. 집에서 이거. 그래서 이거 사실은 매일경제에 봤더니 아침 물 한 잔에 유산균, 단백질, 갓생 찾는 건강한 소비해서 서은혜 리더님 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3차례 걸린 이후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었는데 요즘 몸이 가벼운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물 한 잔, 유산균, 단백질 잘 챙겨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345명 이렇게 팀원들이 했다는 게 매일경제에 매일경제 신문에서 1,500원 주고 제가 이거 산 거고요. 한국에서는 차세대 영역인
맞춤형 건기식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아메이는 2022년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전문 기업 HM 파마와 손잡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출시하며 맞춤형 시장을 선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갓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갓생? 모르시죠? 알려드릴까요? 저도 찾아봤어요. 모범적이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인생을 일컫는 말이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뭐 갓생 리더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저희들이 15일간 구석구석 내 몸 대청소 굿모닝 디톡스 해가지고 이제 더블 패키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아메이 세제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홍진희 리더님이 세제 없다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다 이렇게 위너스는 뉴트리라이트로 이제 승부를 걸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신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가 목적은 아닌데 아무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건강 프로젝트,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왔는데 원혜영 리더님이 저한테 리더님 어제 잠 못 주무셨죠? 그래서 제가 잠을 설치긴 했죠. 그런데 이제 어깨가 되게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영수 리더님하고 저하고 띵 마주친 거예요. 제가 어깨가 좁은 사람은 아닌데 좀 축소가 됐어요. 조금 사실 제가 한 번만 W 디톡스 한 번만 해보려고, W 패키지 한 번만 해보려고 7월 중순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위영수 리더님이 본인은 3번을 할 거라고 가스라이팅은 계속 얘기하시니까 3번. 그래서 내가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2번까지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 좀 얼굴 좀 야해워졌죠. 좀 턱선 살아나고 좀 목도 좀 길어지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번 더 해야 돼서 사람들이 다 달라. 해야죠.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먼저 해야지 누구한테 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 2번, 저희 남편 1번, 지금 저희 둘째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토일 이제 3번 이제 3일 동안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신생아도 아닌데 먹고 자고 잠이 그렇게 쏟아지나 봐요. 먹고 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꾸 살피게 되잖아요. 엄마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훑어? 미안해. 이러면서 아니 조금 뭐 효과가 있나 했더니 엄마 그냥 14일 동안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걸 한번 해보고 이제 8월 말에 이제 어디를 갔다 와서 자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은 안 주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 가정 경제 상당히, 저희 남편이 그만하고 넌 좀 전달해. 저한테 넌 좀 전달을 해봐. 근데 본인도 전달할 기라고 했는데 이제 근육이 빠져버려가지고 오늘 회사를 가긴 갔는데, 어쨌든 간에 건강 모임 루틴을 통해서 진짜 많이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피부도 그렇고 면역도. 저는 사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저번에 정한나 리더님이 이렇게 내장지방 레벨 공개하시면서 용기를 얻은 거죠. 제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내장지방이 많구나, 나도 조금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내장지방 레벨이 2번 했잖아요. 근데 2단계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는 한 번 더 해서 더 한 번 내려갈까 생각 중인데, 이제 하게 되면 겁나긴 해요.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누군가가 저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께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얼굴이 이렇게 좀 저는 갸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살 빠졌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일부러 저희 앞동에 사시는 교회 집사님을 이제 뭘 전달해주면서 일부러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렇게 제품만 받고 들어가시길래 집사님 저 서운해요. 그랬더니 왜? 저 이렇게 야유였는데 저 몰라봐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네?
14일 동안. 그랬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요즘 살 빠지셨어요? 그랬더니 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거 비싸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5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2천 원? 35만 2천 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제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막 일부러 사람한테 알리려고 제가 막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너 가서 팔아라. 전달을 내가 그만 먹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통을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200원의 생산원가 200원의 제품을 저희들이 이제 광고 총판, 도매, 소매에 걸쳐서 1,000원에 사게 되는 광고 유통비가 80%나 차지하는데 아무도 과거에는 왜 내가 200원의 원가를 1,000원에 사야 되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없었고 이런 광고 유통의 총판 이런 분들이 다 돈을 번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200원의 원가를 이제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을 거쳐서 700원에 저도 이때까지는 300원 싸게 샀잖아 이렇게 근데 왜 자꾸 안 싸게 샀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되게 한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지출인 거예요 이 구간은. 그런데 아메이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400원에 이렇게 맞추고 저희들한테 회원 소비자인 ABO들한테 700원에 주면서 300원의 기금을 이제 모아뒀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캐시백을 해주는데 요즘은 사실은 아메이 아니어도 직거래하는 거 되게 많죠 여러분. 그쵸? 다들 전 카카오 베이커스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다른 거보다 그냥 거기 있는 제품을 쓰면 왠지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뽀대나는 것 같아요. 질도 좋고 그래서 카카오 베이커스를 사게 되면 그걸 잘 사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매출액의 35%를 저희들한테 이제 캐시백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좋아도 캐시백이 안 되는 회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알아보면 여기 이제 저한테 사업을 알려준 분을 스폰서 S라고 표기하고 저를 U, 뭐 A, B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한번 제품을 똑같이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이제 PV나 BV를 1대1이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 20만 원 쓰고 저 20만 원 쓰고 A, B 제가 전달한 A, B 두 명이 나눠서 이제 80만 원의 이제 매출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 이제 테이블 보너스를 보면 6%의 캐시백을 받게 되면 48,000원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제 그룹을 봤더니 60만 PV 6% 36,000원. 그래서 이제 스폰서의 수입을 보면 스폰서의 수입에 제 수입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48,000원에서 36,000원을 뺐더니 12,000원이 스폰서님의 수익이 되고 저는 24,000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너무 좋아서 AB 두 명한테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AB 6,000원 해줬더니 제 수입은 얼마가 되었어요? 2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의 역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수입의 역전 저 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 파트너가 전혜리 리더인데 지금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노력한 거에 따른 거지 내가 쓴 만큼 알린 만큼 수입의 역전이 되고 수입의 역전 뭐 수입의 역전이 돼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수입의 역전을 당하는 게 뭐 이렇게 딱히 좋진 않아요. 며칠 지난 달에 이제 뭐 위영수 리더님, 전혜리 리더 이렇게 셋이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밥을 먹는데 전혜리 리더가 저를 앉혀놓고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언니, 파운더스 에메랄드 너무 좋아. 파운더스 에메랄드 빨리 해.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전혜리, 야 내가 너 레그 파워 레그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레그 중에 유일한 파워 레그. 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너처럼 큰 파워 레그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안 하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이영수 리더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다이아몬드는 가야지.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희 아이들이. 엄마 도대체 엄마 아메이 여행은 언제 가는 거야? 언제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글쎄 이번엔 푸꾸옥인데 엄마 또 볼까? 막 이러는 거야. 또 가족여행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되게 아쉬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엄마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여행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이아몬드는 언제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애들이 저를 지금 무시해요. 그래서 너네를 통해서 엄마가 다이아몬드 돼봐야겠다 이제 그랬더니 우리를 통해서 어떡하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전해를 믿었더니 오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새끼들이 저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속도 해줄 건데 상속을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얄밉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24,000원, 12,000원 상속시켜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좀 폭을 넓혀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로부터 인해서 6명의 이제 6명 제가 장표를 한 군데다 다 넣었어요. 6명, 4명, 2명 이렇게 쭉 확대를 축소를 시킨 거죠. 확대가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장표이면 이제 나 혼자 썼을 때 6,000원. 그래서 제가 이제 7명 나눠 썼더니 9만원. 그리고 31명인가요? 그때 57만원. 요즘은 이제 79명이 나눠서 쓰면 전에는 144만 6천원인데 이걸 이제 BV로 계산하고 퍼포먼스 엘리트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그리고 거의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어쩔 때는 파운더스 PT가 좋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에 이제 어디 대전에 어떤 모 리더 얘기하는데 그분은 파운더스 PT인데 뭐 소득이 뭐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이드도 많고 이렇게 독립되지 않는 레그들이 거의 되게 많다고 한상혁 부장님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아무튼 되게 부럽더라고요.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그 소득은 부럽더라고요. 네,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이 소득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24,000원, 몇만 원에 이제 소득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는 저희 아빠 핸드폰을 제가 결제를 해요. 매달. 그런데 이게 되게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오랫동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혼자 쓰시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저희 이제 아빠가 조금 뭐 힘들어지시면서 핸드폰을 하나 더 구입하시면서 엄마 명의로 이제 핸드폰을 결제를 하는데 이제 엄마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이거 핸드폰 해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매달 이거 몇만 원 나오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집에 같이 있고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거는 엄마 명의 건데 아빠 건 제가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지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핸드폰은 엄마께 더 새 건데 그랬더니 그냥 내가 해 이래가지고 제가 해지하면서 내가 그래도 매달 뭐 큰 돈은 아닌데 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매달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매달 나간 그런 소비자분 없으세요 혹시? 돈이 캐시백 들어왔는데 종이 엄마 아미에서 나한테 돈을 빼갔어 이렇게 전화 오신 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흥분해가지고 언니 통장 잘 보세요. 입금인지 출금인지 그랬더니 미안 입금이었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작은 캐시백을 저도 사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은 하진 않는데 이제 한동안 통장을 안 찍어보다가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해봤을 때 그 희열감 있죠. 쫙쫙쫙 아메이 그런데 그게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그 돈, 뭐 사고 싶은 그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꼭 다이아몬드 아니어도 여러분 원하는 소득 있잖아요. 그런 걸 누리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또 저는 이미 못 봤지만 이제 9%이면서 3%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아메이에서 이제 저희 아메이 샘플을 안 주는데 요즘 이렇게 잘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내 네트워크에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분들이 저희도 이제 전에는 막 6레그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이제 3레그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3레그가 완전히 좀 잘 돌아가면 또 이제 다른 3레그를 하시는 거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한번 안 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브론즈 빌더 15%이면서 세 레그에 6% 이렇게 해서 소득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첫 브론즈 빌더 달성자한테는 6회차 달성 시 50만 원, 그리고 12회차 달성 시 얼마 줄까요? 보이시죠? 10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정말 10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서 찍으셨죠? 그래서 남을 얼마나 성공시켰느냐 이게 성공의 잣대인데 내 하위에서 두 레그의 PT가 되면 사파이어 3명에서 5명을 성공시키면 에메랄드 6명, 다이아몬드 9명,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어떤 네트워크는 이렇게 딱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있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근데 저희는 무한대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아메이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더블X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더블X를 전달하시면 되고요. 연결 공유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티스트리가 너무 좋아. 그런 분들 있거든요. 저희 이제 또 이런 분 있었어요. 이제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쭉 오래 쓰시던 분인데 왜 이렇게 자꾸 메이드 인 USA가 좋은데 바뀌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꾸냐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 전화 온 소비자가 있는데 전화라는 거예요. 한국 아메에다가 메이드 인 USA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위치나 그건 아닌데 아무튼 얘기는 하겠다. 근데 저희가 이제 비건 화장품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는 이제 그 촉촉함 이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사실 화장품 과거의 것도 좋은데 지금 것도 너무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또 아티스트리를 또 좋아하시는 그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퀸이나 청정기 전달하시면 되고 이제 세제 좋아하시는 분들 세제 전달하고 하시면 돼요. 원포원 아까 그래놀라 이런 거 그래놀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는 생필품을 사용해보고 그 경험을 나누면서 자산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필품은 뭘까요? 누구나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만약에 저도 이제 사업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생필품이 아니었으면 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매달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서 치약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치약이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는 생필품 회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네. 누구나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고 돈 많고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또 친구 많은 이런 것들을 또 여행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탈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꼭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냥 약간의 플러스 알파 소득 괜찮고요.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자기가 쓰면 되고 친구 많아지는 거 제가 딱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최은옥 리더만 제가 알고 있는 분이고 여기 다 모르는 분인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되게 많은 친구가 많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겠어요. 사실은 박성일 리더님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안 계셔서 서운한 게 되게 많은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장지까지 이제 에메랄드 이상 리더들이 이제 갔어요. 근데 정말 그 에메랄드 방에서 누구 오세요. 우리 몇 시까지 만나요. 이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입 맞춘 듯이 그날 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장례 치르는 거 이렇게 다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박성현 리더님 안 계셔서 서운한데 박성현 리더님이 참 좋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장점을 말씀드리면 네, 부업으로도 가능하고요. 노력한 만큼 보상도 되고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은퇴가 없는 비즈니스, 무점포 사업이기도 하고 자녀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보셔도 좋을 만한 회사고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메이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검증된 회사이고 우수한 제품력으로 신제품이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달라고 얘기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아메이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신제품을 줘요. 어떤 소비자가 그런 얘기 자꾸 써야 돼서 자기가 아메이에서 쓰고 싶은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데.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도, 합리적인 수익 구조, 트렌드를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성공의 시스템과 앞선 성공자, 그리고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 더블 패키지까지 윈윈 구조. 더블 패키지 저희도 좀 많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메이 이제 세제 이제 접어두시고요. 뉴트리라이트로 우리 승부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상속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박용 유용주 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인데 이분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권해도 좋을 꿈과 추억이 연결되는 일에서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 노력에 따라서 자신이 쌓아올린 가치를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키운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자녀에게 이어져 더욱 큰 미래의 가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변하지 않는 연결고리, 아메이가 말하는 세대를 이어가는 영속성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저희